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큰 일은 없었는데 첫째가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게 된 이유는 간헐적 외사시 때문인데요. 저도 그러한 병명을 듣기 전까지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고, 말 그대로 간헐적이기 때문에 티가 생각보다 잘 안 나기도 했어요. 두 돌까지 잘 큰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키즈노트에 보내준 사진을 보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 첫째 눈이 좀 이상할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막상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니 아침에 일어나거나 피곤할 때 오른쪽 눈이 약간 바깥쪽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눈알이 빠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요. 그래서 근처 소아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간헐적 외사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셔서 큰 병원에서 검사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셔서 큰 병원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갔다 와보고 아산병원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 이렇게 세 군데를 갔다 왔어요. 삼성병원은 예약이 너무 많이 차 있어서 내년에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상 제외를 했고요. 강남 세브란스가 가장 빨리 진료를 볼 수 있어서 갔는데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뒤쯤에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기들 중 수술 경험도 없고 불안함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안과 쪽은 좀 더 유명한 병원들이 있다고 해서 일단 수술은 취소하고 다른 병원들도 다녀왔어요. 분당 서울대병원은 사실 쪽으로 유명한 교수님께 진료를 받았는데 누운 관련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해 봤을 때 조금 진료 태도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있으시긴 했어요. 분당 서울대 안과에 가보면 사람이 이제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 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엄청 길어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 교수님이 한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가 싶기도 했어요. 실제 진료 받아보면 많은 말을 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아기한테는 친절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저희 아이도 치료를 받았는데 사시각이 심한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40도 정도 된다고 해서 수술을 거의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림 패치를 한 달 정도 먼저 해보자고 하셨어요. 가림 패치가 뭔지도 몰랐지만 병원에서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아이 패치란 것을 사서 집에 갔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병원에서 사는 것보다는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게 더 싸긴 하더라고요. 혹 사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되고요. 하루에 한쪽 눈씩 번갈아 가면서 3시간 정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아기가 가림 패치를 거부하지 않을까, 중간에 잡아떼지는 않을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눈을 가리고 그렇게 지낸다고 하니 마음도 좀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집에서만 해서 다른 사람이 볼 일은 없겠지만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주고 하면서 아이패치를 붙여줬어요. 아무래도 한쪽 눈을 가리다 보니 활동을 하다 보면 다칠 위험이 있어서 최대한 책을 읽거나 앉아서 정적인 활동을 유도했어요. 가림 패치가 접착성이 있다 보니 뗄 때 좀 아플 수 있다고 해서 어른 손등에 한두 번 정도 붙였다 떼서 눈에 붙여주기도 했어요. 저희는 여름에 가림 패치 치료를 하다 보니까 첫째가 땀도 흘리고 하다 보니 중간에 좀 헐거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하다 보니 아이도 적응해서 먼저 오늘은 이쪽 눈 아이 패치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가림 패치를 하면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한번 또 받고 왔어요. 거기서도 가림 패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 정도 4개월 정도 한 후에 진료 보자고 얘기하셨어요. 세 군데 병원을 진료 보면서 아무래도 수술이란 것이 경험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저희는 분당 서울대병원의 교수님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긴 했었어요. 그렇게 한 달간의 가림 패치를 하고 다시 분당 서울대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각도가 심해서 재수술을 2회 이상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실에서 상담도 받았는데 수술을 여러 번 하는 이유가 환자의 흰자의 근육을 이제 잡아당겨서 하는 방식인데 한 번에 너무 많이 잡아당기면 외사시가 내사시로 될 수도 있어서 조금씩 당겨서 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안과 수술 중에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긴 했는데 여튼 뭐 눈이라는 중요한 부위다 보니 걱정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일단 배우자하고 상의 후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날은 날짜 예약은 하지 않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또 수술 날짜 예약을 하기 위해 한 번 더 방문했고 수술 일자 예약을 했어요. 수술하기 전에 수술 전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수술 전 검사를 한 이후 3개월 안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수술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수술을 얼마 안 돼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수술 일주일 전에 수술 전 검사를 했어요. 피검사, 소변검사 등등을 했는데 첫째가 아직 기저귀를 못 대고 있어서, 그리고 소변도 안 나와서 화장실에서 거의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소변 받아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수술 전 검사까지 마치고 이제 수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수술 이틀 전부터는 하루에 3번 안약을 넣어야 되더라고요. 해당 약이 안 파는 약국도 좀 있더라고요. 큰 병원 근처 약국 가니까 팔고 있었어요. 수술이 7시부터 된다고 해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6시 반 전에 도착했고 6시 40분 정도 이제부터 당일 수술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수술 전에 이제 심전도 검사도 하고 주사도 맞았는데 아이가 거부 반응도 많더라고요. 아이 불안 해소해 주려고 농담도 많이 하고 등도 많이 쓰다듬어 줬어요. 그렇게 대기하다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거의 8시 다 됐던 것 같아요. 아이다 보니까 보호자도 수술실까지 같이 동행을 해서 마취하는 모습까지 봤는데요. 처음에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침대에 안 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취 가스를 호흡기에 넣고 하니까 금방 마취가 돼서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대기실에 있다가 수술이 끝났다고 호명을 해 주셨는데요. 수술 시간 자체는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오셔서 수술 잘 끝났다고 하시고 수술할 눈을 선택하는 건 이제 수술할 때 결정한다고 해서 보니까 왼쪽 눈만 수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이 끝나고 눈이 안쪽으로 좀 많이 몰려 있을 거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눈이 안쪽으로 몰려 있어야 되고 이게 빨리 풀리면 오히려 안 좋은 거라고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수술 회복 시간을 보낸 후에 아이가 나왔어요. 아이는 훌쩍거리면서 이제 병상 침대 위에 앉아서 노란색 보호 안경을 이제 쓰고 나왔는데요. 큰 수술은 아니라고 하지만 4살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당일 입원 회복실에 가서 회복 시간을 가지는데 1시간 정도는 재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취가스가 빠져나가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뭐 아이는 수술한 상황에 뭐 계속 울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린 아이들이 우는 거는 마취가스가 잘 빠져나가서 오히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 동안 안아주고 자지 않도록 이제 말도 계속 걸어주고 등도 쓰다듬어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시간 지난 후에 아이도 자기 시작했는데요. 아이가 이제 심리적 안정 취할 수 있게 좋아하는 인형도 같이 가져가서 옆에 누워주고요. 그렇게 저도 이제 한숨을 좀 돌릴 수 있었어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수술 이후 다음 진료까지 이야기는 다음에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